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항상 찾아뵙죠. 고수의 정재현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괜찮습니다. 썩 나쁜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연말로 갈수록 나름대로 좀 시장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는다라면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주식시장은요.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들 내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종목 상담이 되겠죠. 안내 전화번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는요. 02-786-102, 1023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수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담아봐야 될 그런 업종이나 섹터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가지 업종이나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딸랑 하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IT 쪽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업종별로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서 이제 연초로,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되면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실적주입니다. 그 전에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배당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배당 쪽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 혹은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일단 오늘 업종별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결론은 조정 시에는 일단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만기 이후에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연 연기금 쪽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꾸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따져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민감주들이죠. 경기 민감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동차,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기계, 건설, 화학. 이 중에서는 정유 쪽으로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충 이 정도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일단 제가 봐야 될 그런 섹터는 첫 번째 IT. IT는 두 번째로 나뉠 겁니다. 두 가지로.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 철강, 기계, 건설, 화학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정유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52불을 넘어섰다가 좀 밀려 내려왔었고 전고점을 넘었다가 밀려 내려왔죠. 내년에 전망을 보게 되면 61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60달러 전후로 하게 되면 셰일오일이라든가 아니면 대체 에너지 쪽에 투자가 진행이 될 거죠.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해양 플란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선 쪽도 보기는 보는데 제가 탑픽으로 보는 거는 IT, 두 번째는 화학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한 가지 더를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철강,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쌉니다. 은행 싸요. 증권 싸고 다른 종목군들 다 쌉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섹터가 주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순환매성의 흐름들로 다른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체크를 하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로 포스코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20만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 22만원대 초반 정도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28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받고 정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때 딱 왔죠. 추석 연휴 때 말씀을 드렸던 마디매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시입니다. 일단 목표치가 찼습니다.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얼만큼 조정을 받을까요?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폭을 보게 되면 24만원 정도 때네요. 24만원 정도 되니까 61선 정도 때까지의 눌림목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제철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5만원대 정고점 넘어가게 되면 앞자리 숫자는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지금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이 폭만큼 상승을 해주고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매물수화를 거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5,000원권역 이하니까 지금 저점 자리대 지우고 나서 한번 다시 보죠. 지금 54,000원대, 54,500원 자리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5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밀린다면 이건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일단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IT 쪽을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형주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요 시기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 시기 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27,00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 사십시오라는 부분들, 아마 이건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7,000원대 오게 되면, 초반 오게 되면 매수하셔라. 21선 부근대까지.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 IT 쪽 섹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마 조정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나 상승 N자형의 목표치를 도달을 하고 나서 봤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29,000원대, 29,000원 부근에서 한 31,000원 사이에 매물 소화를 다시 한번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아마 8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 보는 남자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MTN에 출연을 하면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부분들이 IT 쪽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고른 종목군들을 했던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에 종목 상담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일단은 주성엔지니어링이 있을 겁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9,000원대 초반이 바닥이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10,000원 이상에서 5자리에서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분기 실적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황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동아 엘텍까지도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그나마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ICT라는 녀석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신고가에 얼추 다 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꿈틀꿈틀거리는 STI도 마찬가지입니다. STI도 전고점 권역까지 하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디스플레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이들 섹터는 일단 호황기입니다. 호황기임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년도에 키포인트가 될 부분들은 내년도는 한국 시장을 키포인트로 두는 게 아니라 중국 쪽을 키포인트로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들 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건 삼성이나 LG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라면 내년도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단행을 할 겁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중국 쪽에서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수주를 많이 했던 그런 기업들을 일단은 선별을 해서 관종에 꼽아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요.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D NAND 발주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삼성이 제일 빠르죠. SK 하이닉스 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발주를 좀 시작을 할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이들 섹터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꼭 담으셔야 되는 섹터로 이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필히 한 종목은 포트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섹터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모양새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스권역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 61선 정도? 그러니까 기준점을 조금 확대해서 요걸로 좀 삼아보세요. 요거 이 기준 양봉 12월 8일 날 이 저점 자리대를 깬다라는 얘기는 다시 하단 자리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초반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상. 그 다음에 코스닥 섹터, 코스닥을 보게 된다라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의 목표치는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를 따져보게 된다면 530포인트입니다. 1차 저항 라인을 보게 되면 1차 530포인트, 2차 540. 요 자리대에는 저항대가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지수상으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거래소 쪽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둘, 넷, 여섯, 여덟, 코스닥 8거래일째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저가 매수를 연기금 쪽에서 계속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가 매수 계속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 시작을 땡 하고 나서 연기금 쪽을 한번 보세요. 매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수가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부터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연기금 매수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땡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올라갑니다. 연기금 쪽에 매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조금 그냥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 즉 지수는 올라가면 목표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쪽에 추이를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나쁜 부분들은 없습니다. 나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산업재 쪽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IT 쪽 섹터에서는 반도체 장비 쪽과 디스플레이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이외에 뭐 정책 주고 뭐고 그런 부분들 전 모르겠습니다. 테마주적인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아마 내년 초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나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핵심적인 거는 조정 시의 매수, 그리고 내수 쪽 섹터보다는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내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들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고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 문자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고수 써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 선생님.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제가 도전비전을 네, 21,500원에 네, 오래전에 매수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하는지 네. 너무 궁금하고요. 네. 또, 제가 바이오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한번 움직여줄까 하는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도전비전 50%입니다. 50%요? 예, 예. 오래되셨어요? 더좀 비중? 예, 한번 제가 27,000원대 들어갔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몇 달 전에, 이제 21,000원, 2,000원대가 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으로는요. 그래가지고 한번 네. 들어갔는데, 네. 전혀 행동만 하지 뭐 움직여주지를 않네요. 자, 그러면 일단 더존비존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여보세요? 예. 소리 안 들리세요? 아, 들립니다. 네. 더존비전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서비스업을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클라우딩 서비스, ERP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해 나갈 건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가 수준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주가적인 수준 한번 보자고요. 주가는 6,000원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2014년도에, 그죠? 예, 예. 그러면서 한 27,000원대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면 한 3배 가까이 일단 상승을 했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것만큼 실적이 나왔을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영업이익 200억을 했었네요. 그죠? 예, 예. 근데 2015년도에 290억, 올해는 3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2013년에서 2014년을 넘어갈 때는 약 한 10% 성장밖에 안 했는데 예. 2014년부터 15년, 그리고 15년부터 2016년 예상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약 40% 가까이 성장을 해 나가네요. 예.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2017년도에도 이어진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 적정하게 주가를 평가를 해보게 된다면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이게 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 근데 또 다른 전문가님들께서는 네, 증권사라든가 그런 데 이제 공시를 읽어보면은 네, 저평가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게 주관적인 부분들이에요. 그죠? 예. 지금 ROE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대는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부과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더존비전이 이쪽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의 고객으로 확보를 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 예. 결국은 이 클라우딩 서비스 자체가 IT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이 상승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21,500원이면은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예, 봤을 그렇습니다. 때는요, 이 자리대를 깨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예. 이 19,500원짜리대를 깨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 예, 예. 예, 이게 헤드앤숄더형의 모습을 보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9,000원짜리대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예.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대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대가 매물이 가장 많이 있네요. 아, 예. 예, 이 자리대가 일단은 저항대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50%에서 한 30%는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줄이셔가지고 예, 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이제 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들. 예, 예. 단적인 예를 들면 일단 경기 민감주들 그들도 여전히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61선 정도 때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예. 만약에 저는 배당까지 염두를 해서 포스코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찬성이에요. 아, 예. 예,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근데 예, 그 예. 포스코가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화학주들은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일단 포스코 아니면 현대제철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들 섹터들은 일단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일단 IT 쪽 섹터를 조금 봐야 되겠다 싶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탑 엔지니어링 같은 거? 아, 예, 예. 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눌림이 좋으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많이 받게 되면 한 6,4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 생각을 하게 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아니면 반도체 장비 쪽에 있는 섹터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 바이오? 바이오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지 그 부분 부탁드려볼게요. 자, 아버님 그 종목 상담은 하나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예. 네, 근데 일단은 바이오 쪽 섹터는 바닥은 나왔는데요. 예.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제약바이오 쪽 얘기 종목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통과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4만 4,500원이고요. 14만 4,500원. 예, 비중은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80%입니다. 80%? 예, 오, 많이 사셨네요. 예, 한 방에 팍 사셨나요? 예. 왜요? 이제, 기업이 좋아진다고, 구조조정도 다 되고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래서 탔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아버님. 예, 예. 최근에 조선 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수주 많이 했다고 하던가요? 수주가 열척인가 했다고 그러대요. 수주 작년 대비해서 5분의 1 정도,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일감이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두 번째, 최근에 탄력을 받고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작년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일단 싸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움직였어요. 예. 그럼 그 다음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유가가 아직까지 쫙쫙쫙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유가가 52불을 넘어섰다가 일단 다시 52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WTI 유가 기준으로 51불, 거의 52불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예. 그럼 이 우선적으로 유가가 치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줘야지만 현대중공업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진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거 14만 8천 원짜리 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예. 당분간은 한 13만 원대 중반에서 한 16만 원대 정도? 예. 요 정도의 박스 권역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럼 전략입니다, 아버님. 예. 현대중공업이 그렇다고 해서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실적을 보더라도 일단 부실을 다 떨어냈으니까요. 그죠? 예. 부실을 다 떨어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주당 자산 가치가 약 22만 8천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막 더 치고 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 일단은 14만 4,500원입니다. 그죠? 예. 예. 14만 7천 원짜리 대가 깨지게 되면 예. 비중 80%예요. 예. 일단 다 한번 때리세요.
예. 일단 다 한 번 때리시고 난 다음에 13만 원대 초반에 다시 받는 겁니다. 아, 예. 한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예. 네, 그 정도 때 다시 받는 거예요. 예. 그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자리 때까지 밀려서 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 15만 원, 16만 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전략, 예. 그렇게 좀 포지션을 짰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예.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아버님 비중이 80%면 좀 많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일부러 좀 짧게 잡아드린 거예요. 타이트하게. 예. 또 이렇게 밀려내려게 되면 마음고생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올라가는 부분, 15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5만 원대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15만 5천 원 이상까지 오게 되면 15만 5천에 16만 원 정도 사이에는 예. 일단 챙기세요. 예. 챙겨놓고 만약에 61선짜리 때가 깨져요. 예. 14만 7천 원이 깨집니다. 그럼 예. 일단 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14만 원, 13만 5천 원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15만 5천 원 이상부터는 일단 챙기시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더 궁금한 예. 사항 있으세요? 예, 예, 충분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100원. 3,100원. 3,100원에 30%. 삼성 관련, 삼성바이오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그때 한참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좀 뜬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매수를 했어요. 또 옛날에 내가 일신바이오를 한번 투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했더니만 어째 더 내려가고 있어요. 아버님 이 방송 자주 보셨나요? 아, 그러면요. 네. 자주 봤죠. 제가 바이오가 좋다고 하던가요? 안 좋다고 얘기하던가요? 그거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거의 제약바이오가 뭐 그 방송 아니라 딴 방송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네. 아직은 좀 대세가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주춤하는 기한이라고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아버님 이거 짧게 보셨나요? 아니면 여유 있게 보셨나요? 짧게 봤죠. 짧게 봤죠. 네. 11월 달에 사셨죠. 네, 11월 2일 날인가. 급락 나오는 날 사거나 그 다음 날 사셨겠네요? 예, 예. 그죠? 그때 급락을 팍 하길래 네. 급락을 하길래 아이고 이 정도 많이 떨어졌겠다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럼 11월 2일 날 사신 거네요. 예, 예, 예. 자, 아버님이 짧게 보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렇다면 손절가를 생각해놓고 하셨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반짝이는 그 반등이 3,300원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럼 약 한 7% 정도 수익 중이셨는데 그것도 일단 매도를 안 하셨고 예, 그 다음날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예, 예. 일단 초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렇게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2,900원에서 3,000원 정도예요. 예. 일단 근데 예, 길게 보게 되면 예, 요렇게 2,000원에서 4,000원 요 사이 큰 박스거든요. 예, 이거 2,000원 깨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3,000원 정도? 그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등을 좀 더 기다리시되 이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거. 예, 기본 몇 개월 걸릴 겁니다. 예. 아마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게 되려면 3월 달 정도?
2월 달 이후에나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3,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2,000원 깨면은 안 되니까 2,000원 깨면 일단 절반이라도 줄여주시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반등 나면 3,000원 정도가 반등이 나오니까 예. 그 정도 때는 일단 매도를 하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예. 바이오 쪽을 보실 거다라고 계획을 하신다라면 예. 정책에 맞춰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고령화 이쪽이겠죠. 그럼 네. 고령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예.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신약 개발이나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예. 신약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미약품이 조금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물론 제약바이오 쪽 다시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정책 수혜 네. 주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포커스는 고령화에 관련돼 있는 거. 예.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고,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헬스케어 쪽, 예. 헬스케어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예. 제약주라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옥석 가리기 예, 들어가셔야 예. 돼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예.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이제 전화 상담 조금 쉬었다가 하고요. 문자가 어떤 종목군들이 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MC넥스가 있네요. MC넥스 25,000원에 30%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광소재가 있네요. 백광소재가 3,100원에 2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가 있네요. 엑세스바이오가 6,900원에 20%가 있네요. 일단은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MC넥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9월경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MC넥스에 대한 사업 부분들이에요. 카메라 모듈이나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스마트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2016년 전망 자체는 일단 적자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싹 다 적자예요. 내년도 시장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재무가 좀 괜찮네요. 카메라 모듈,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모듈 부분에서 업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매도 타이밍은 놓쳤어요. 매도 타이밍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약 19,000원 정도거든요. 이 자리대에 매물이 조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네요. 이 자리대를 1차적인 반등 목표치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급한 거는 MC넥스가 턴어라운드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동차주 못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 듀얼 카메라 장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좀 실패를 했어요. 일단 그 부분들로 스마트폰 부품주다 이런 부분도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새로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 내년 4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쪽을 하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 즉 2분기 실적 발표를 잘 하게 된다라 2분기 실적 발표하니까 반팔 입을 때쯤이 되겠네요. 여름쯤이 되겠네요. 그 정도는 돼야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9,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19,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요. 백광소재네요. 3,1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백광소재를 보게 된다라면 3,100원. 3,100원인데 사실 이 백광소재는 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거 차트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뭐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3분기까지 보게 되면 60억의 당기순이익 하게 되면 40억 정도가 되어 있네요. 실적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재무구조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 주당 사산가치가 약 4,200원 정도가 되네요.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터졌네요. 분봉으로 잠깐 쪼개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쪼개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밀리게 되면 2,8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밀릴 것 같습니다. 3,100원에 접근을 했다는 얘기는 오늘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2,800원 리스크 관리자리 때 말씀드릴게요.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2,800원 이탈시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 나올 때 이거 3,200원 세게 뚫고 가야 돼요. 3,200원을 확 장악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대에서 머물러거리거나 하게 된다라면 다 때리고 나오세요. 이 부분을 강하게 치고 못 올라가면 거기에서 그 3,100원 자리대에서 3,200원 자리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일단 다 때려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 손절 가격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2,800원이니까 그 점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엑세스바이오네요. 엑세스바이오가 6,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대충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역배열로 계속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6,9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분도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점입니다. 일단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 터지긴 했는데 박스권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가 다시 오게 된다라면 즉 6,600원에서 6,800원 정도 때가 오게 되면 저는 종목 교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이쪽 바이오 쪽 섹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2017년도 첫 방송에는 제 2017년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장 좋습니다. 시장 좋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